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강북구 수유동 4.19 민주묘지에서 4.19 혁명 기념식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잠시 다녀왔는데요. 윤씨가 와서인지 경호가 더 삼엄하고 초총장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님 차량과 욕먹는 경호 차량 모습 정도만 담아왔습니다. 먼저 기념식 후 욕먹는 경호 차량과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현장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지금 경호 차량들 나오고 있고요. 경찰 등이 좀 많이 막고 있네요. 무슨 경호 차량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대통령 차량은 다 빠져나간 것 같고요. 아이고, 나 인기가 이렇게 좋아. 네, 박용진 의원이 혼자 인기가 좋다고 외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인기가 많아야 제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고 산다 보면 윤씨,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 사기꾼의 농락 당해선 안돼. 한편 뜬금없이 10주기 기념식에만 대통령이 참석하다 관례를 깨고 2007년 이후 16년 만에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경은 엄청난 경호를 받으며 헛소리를 이어가는데요.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자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 이어서 거짓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 그러면서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막 던졌습니다. 돈에 의한 매수 부분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이며 야당과 가짜 뉴스 등을 겨냥해 발광을 하고 간 것입니다. 이거 본인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기념사에서 한 경인데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에 욕을 더 바가지로 먹었나 봅니다. 돈과 사기꾼 언급했으니 어서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나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4.19 기념식 때 정부 여야 모인 자리에서 저게 어울리는 말인가요? 한심한 대통령 수준입니다. 이재명 재판 검찰 뜻과 반대로 가고 있음. 이어서 민들레 고일석 기자의 이재명 대표 재판 후속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일석, 현재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재판이 모두 8개 재판부 12개 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언론에는 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보도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 측 증인들이 검찰의 주장을 뒤집거나 꼬이게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널리 보도된 정민영 변호사의 김용전 부원장이 돈을 들고 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증언입니다. 오로지 유동규의 말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던 이 사건에서 정민영 변호사는 유동규가 말하는 돈 전달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는 유일한 제3자였습니다. 따라서 진실 여부와는 별도로 정민영 변호사가 김용이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 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면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의 몇 차례 번복되는 질문에도 블라인드 때문에 하반신밖에 볼 수 없어서 허리를 굽혀 보려고 했다고 강조하면서 돈을 들고 가거나 코트 안에 숨겨가는 것은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돈 전달자의 목격자가 될 수는 있는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검찰의 가장 우호적인 인물로 얘기되는 정영학 회계사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정영학, 2021년 2월 1일 김만배가 시청에 다녀왔다며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했다면서 화를 냈고 자신은 돈 줄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428억을 주기로 했다면 정진상에게 140억 정도는 가야 한다는 것인데 20억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위 428억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이재명 측의 몫으로 주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대선 판도를 뒤흔들었던 바로 그 돈입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은 대장동 사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혹이 완전한 허구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에 소환한 증인들로부터 검찰의 의도에 어긋나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혹은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에는 수많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증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은 언제든지 검찰 입맛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에 안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김용민 PD, 정권 내준 직후 문 대통령 연설문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과 관련해 청와대에 있던 한 스태프와 이야기 나누다가 내가 폭발했다. 아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맞나? 정권을 내줬고 이제 모든 업적이 통째로 부정당할 상황에 놓였는데 평소 좋아했던 그 스태프는 내 노기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스태프에게 뭐라 한 게 아니었다. 오늘의 상황이 다 예견돼서 그랬다. 내게 무슨 특별한 예지력이 있는 게 아니다. 노무현 때를 살다가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이 시기를 지났고 그야말로 어느 정부냐에 따라 인생은 널뛰기가 반복된다. 이게 정상인가? 적당히 보수로 살면, 즉 현실과 타협하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다. 그러나 보수에 반대되는 정체성과 노선을 지키며 살면 대선 결과에 따라, 즉 보수가 들어서면 치명타를 입는 삶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을 바꿀 수 없지 않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라고 했다고 한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책 제목일 뿐임을 이제야 인정하시나 보다. 이 글이 아직 불편하신 분들, 나 욕해도 좋은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이 심판받아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칩시다. 수박 정치인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윤의 친정이 된 검찰이 새 민주당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며 수시로 건물을 턴단 말이죠. 대통령 최측근은 모조리 잡혀갑니다. 대통령 자신도 시작과 함께 레임덕이 되어 썩어빠진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검찰을 추켜 세우지요. 당연히 수사권을 쥔 검찰 권력 앞에 공직자는 심지어 사법부도 그들 눈치를 봐요. 그야말로 섬에 갇힌 민주당 정부,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여도 집권하면 좋은 겁니까? 자기 생을 걸어 개혁하지 않겠다는 놈들이 2024년 국회에 기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은 반복됩니다. 속가내야 합니다. 발라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